네, 보신 것처럼 한국GM의 법인 분할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죠. 지난달 법인 분리를 결정한 주주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을 내린 건데요. 연내 법인 분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한국GM은 법원의 판단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한국GM의 미래에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긴 셈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 선문대 스마트 자동차학과 최용석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원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법원 결정 자체는 현재 법규에 맞춰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걸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뭐 법원 주주총회에서 법인 분리를 결정하는데 이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빠졌다라는 건 중대한 하자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법원 판단의 근거를 좀 따져볼까요? 네, 법원 판단 지금 근거는 중대한 결정인 경우에는 이제 주주들 중에 85% 이상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내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산업은행을 빼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재판부가 조건으로 단 두 가지 의미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담보로 10억 원을 공탁하든지 아니면 이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 계약을 체결하라라는 겁니다. 이 조건들의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정도 가처분 신청이면 이제 GM 입장에서는 사업에 하자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10억 정도 책정했다는 거는 재판부가 상당히 산업은행의 입장을 들어준 거고요. 또 10억 정도 네. 금액이 없지도 않을 건데 그 부분을 이제 뭐 보증보험까지 해준다는 거는 그냥 이거 전부 인정한다. 즉 산업은행이 제기한 게 다 맞다라고 편을 들어준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GM도 즉각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GM이 앞으로 어떤 대응을 취할 거라고 보세요? 사실 한국GM은 즉각적인 유감 표명을 한 데는 이미 이런 결정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법적인 네. 검토를 다 하고 했을 거고 예. 그걸 모르게 진행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어쨌건 GM은 지금 글로벌로 공장 축소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에 있어서 이런 정도의 결정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거고요. 아마 분리하는 부분들은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위법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행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강행한다. 뭐 어쨌든 법원 결정이 이렇게 난 상태에서 지금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다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쨌든 법인 분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사장 네. 인선도 했잖아요. 임원 네. 인사도 냈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법원이 제동을 걸었고 법원 결정에 반발해서 모든 수단 강구하겠다고 했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법원이라는 거는 법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을 따라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많거든요. 특히 G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나 유럽에서 이미 철수를 전문으로 하던 회사입니다. 그거에 대한 전문팀이 있기 때문에 그 법규에 맞춰서 대응하는 부분들은 아마 충분히 세부안들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네, 맞습니다.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앞서 사장 선임이나 뭐 임원 인선 이런 것들이 사전 작업 형태로 다 진행이 네,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법원의 판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들어주세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분리가 아니고 그냥 테크니카라는 회사를 별도로 만들어 버리고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 중에 R&D 인력이 이제 뭐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방법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실제 작년에 이제 GM 사태가 났을 때 이미 R&D 인력 중에 상당 부분이 미국 본사 쪽으로 발령이 나서 옮기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회사로 이전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봤을 때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법을 위반하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GM이 취할 수 있는 카드는 한 10가지가 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어제도 이 관련된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법인 분리 자체가 한국GM이 한국을 떠나려는 수순이 아니다라고 보는 측의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 기지로만 있으면 경쟁력이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R&D 법인화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기술을 팔아야 한다. 이런 논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현 시점에서는 딱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 일단 R&D 부분에 있어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분리한다는 입장도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고요. 네.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제 고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생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제 추가 생산할 차종들에 대해서는 몇 개 차종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차종들이 와서 많이 팔릴지 안 팔릴지에 따라서 생산은 결정이 될 수 있다. 즉 현 시점에서 보다가는 그 부분이 이제 미래의 영업 현황에 따라서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옵션을 두고서는 향후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뭘 우려해야 되는 겁니까?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분리를 했는데 네. 생산을 한국에 배정했는 차가 안 팔린다. 아니면 한국의 생산성 자체가 계속 문제가 있다. 했을 네. 경우에는 뭐 비용을 줄여라라거나 이런 형태의 이제 압박 내지는 철수 부분도 완전히 없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특히 지금 이제 미국 공장들도 다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 자동차 GM의 상징인 미시간 쪽에 있는 공장들을 이제 지금 철수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본토에 있는 공장들을 철수하는 입장에서 한국 공장을 철수하지 않는다라고 개런티를 누구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거기에서 그 북미에서만 5개 공장 네. 철수가 되죠. 네, 맞습니다. 글로벌리하게 본다면 네. 한국 공장 이번 구조 대상이 아니라고 이제 뭐 현 시점에서는 얘기를 아닌 게 했으니까요. 이제 신규 생산 차종 물량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생산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철수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 이후에 물량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는 그 다음 이야기죠. 하지만 여기에 공장이 남게 된다면 여기에 생산되는 게 뭐 꼭 내수 시장에 다 소화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임금가를 이제 수출 기지로서 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각도 있어 전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미를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이 지금 차례대로 이제 문을 닫고 폐쇄 조치에 들어간다는 건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한국 GM에 있어서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요. 미국 내 공장이 철수되고 생산성이 그나마 높거나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같은 경우, 아니면 한국에서 생산한 이제 한국이 원래 소형 차종들을 많이 생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 하는 형태로 봤을 때는 그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지금 이제 중국에서의 상해 GM을 포함한 중국 공장들인데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산 차량들의 수출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대로 한국 공장을 활용한 방법들을 이제 제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뭐 결과적으로 지금 위기라고 느껴지는 지금 시점이 추후에 기회가 될지 정말 위기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확답할 수가 없는 네, 맞습니다.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예. 지금 한국 GM 뭐 생산 라인부터 해서 어쨌든 한국 그 GM 본사 측은 수익성이 나지 않는 곳부터 지금 정리를 하는 그런 수순이었고 호주도 뭐 떠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네. 한국 GM에 있는 뭐 부평이라든지 그런 네. 생산 라인의 수익성은 지금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볼 수 사실 있습니다. 수직 국내 타산을 뭐 따져본다면. 제조 공장의 수익성 부분이 낮다는 거는 이미 뭐 널리 알려진 이야기고요. 이제 그게 낮고 안 낮고의 문제보다는 그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 미국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제 노동에 대한 유연성은 떨어진다라고 지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네. 예. 뭐 말씀하시죠. 지금은 한국 GM의 이런 법인 분리 자체가 불가피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현재의 경영 상태에서요. GM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 공장뿐만 아니고 글로벌로 전체를 봤을 때는 이제 네.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는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요. 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돈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을 두고 이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금융위기 때 한번 GM은 어려운 일을 겪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제 조치, 그리고 또한 GM은 플랫폼 회사로 가겠다는 방향성까지 지금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춘 가속화는 진행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 이번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밝히면서 미래차에 대한 투자 얘기를 명분으로 내세웠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만약 한국 GM은 뭐 이번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여기에 있는 생산 라인에 정말 미래차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배정이 돼서 생산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가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확률상 봤을 때는 한 반반 정도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미래차에 해당되는 그 전기차라든지 뭐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 있는 부품사들을 주축으로 많이들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R&D도 역시 한국에서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국 내수 시장과 맞춰서 한국에서 생산하고 개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시장까지 열어준다 그러면은 GM 입장에서는 조금 한국 시장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고용 유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산업이고 산업은행 통해서 공적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한 그 배경도
어쨌든 고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유지가 돼야 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R&D 조직만 활성화되고 예를 들어 생산 라인은 부모델이라든지 사실 네.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투입이 된다면 과연 유지의 의미가 있겠냐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 부분들은 네. 현 시점에서 누구도 담보를 할 수 없고 그렇지만 그 부분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갈 수 있다라고 또 단정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산업은행이나 노조 부분이라든지 GM 쪽에서 이걸 어떻게 잘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냐 이 부분들을 지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고민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관건은 공적 자금 투입이 추가로 더 남았다는 게 네, 지금 맞습니다. 문제 예.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거를 두고 해야 돼 말아야 돼라는 것도 지금 문제죠. 논쟁이 있는 거에 찬반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GM이 정확하게 속내를 알 수 없으니까 네. 얘네들이 과거 죄송합니다. 얘네들이라고 해서 네. 네. GM이 호주 회사라도 그렇고 TV 광고까지 해서 우린 떠나지 않겠다라고 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막상 지원금 끊기니까 바로 얼굴색 바뀌고 떠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 회사들의 대부분 특징이 이제 주는 건 다 받아갑니다. 네. 주는 걸 마다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이제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 정도 비용을 주는 걸 가지고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현재 이 상황에서 공적 지원 자금을 조금 주는 산업은행이 아닌 GM이 갑입니다. 그러면 그 GM의 입장에서 이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유지시킬 수 있게끔 제한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좀 더 이제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네. GM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의 제한들을 하는 거 역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역설적인 예를 들면, 제안이라 네, 맞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공장 철수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 내지는 각종 지원금을 전부 중단하겠다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이 지원해주는 자금을 네. 그냥 무조건 써라가 아니고요. 한국에서 생산을 하거나 한국에서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라든지 미래차에 네. 대한 부분들을 국내에서 할 경우에 뭐 구매 보조금을 준다거나 네. 하는 그런 형태로 생산과 개발, 그다음 운영까지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유발하는 형태로 자금 집행 계획을 잡는다 그러면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사는이 좀 두 번째 키를 쥐고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큰 키는 아닐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가능하면은 가장 극대화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네. 과연 사는이 거기까지 깊숙하게 개입을 하려 그럴지 아, 그 부분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역할에 대해서 여러 질타가 나오는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앞서서 그렇게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그 밖에 또 산업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산업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다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번 주총 때만 같은 경우에도 정말 몰라서 안 간 건지 아니면은 이제 안 불러주기를 바랬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안 갔기 때문에 이런 재판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산은은 안 불러줘서 주총을 참가 안 한 거를 더 다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적극적인 개입의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안 불러주기를 바랐다라는 게 아주 묘한 어감으로 네, 맞습니다. 들립니다. 그러면 산업은행이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의사가 있느냐 여부를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남녀 관계로 따지면 마음 떠난 상대방을 억지로 지금 자리에 앉히려고 계속 무언가를 제시하면서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들어서요.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금액 자체도 크지 않는 금액. GM 입장에서는 계속 적자나는 거를 보조금 좀 줘서 유지해봐야 1년,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이 정도인데 계속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된 바에는 GM을 한국에 붙잡아 두려면 그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네. 대한 거를 연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서 묶어버리든지 아니면 빨리 결정을 하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그럼 하고요. 역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 GM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더 높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생산 부분은 그런데요. 예. 개발 R&D 부분은 철수 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미래차 관련된 특히 이제 전기차 부분은 주요 벤더인 LG전자가 네. 국내에 있고요. 개발진의 주축들이 전부 한국에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요. 예. 이걸 미국으로 가져갔을 때도 개발 비용 역시 상당한 비용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을 못 맞추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의 강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선문대 최영석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